여러분 올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네. 크게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참 중요하게도 그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중국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여러분 올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네. 크게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일치된 견해가 올해 아주 성장이 불황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저조하다 그럽니다. 근데 재밌게도 참 중요하게도 그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중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밖이시죠? 사실 중국은 지난 한 1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이렇게 정말 원만하게 성장시키는데 크나큰 기여를 했죠. 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실은 5,000년 세계 역사에서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전 세계 GDP의 20-30%를 생산해냈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그 중국이 모택동 시절에 전 세계 2%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던 중국이 지난 30-40년 동안에 누구 덕분에? 등소평이라는 위대한 지도자 덕분에 거의 지금 한 1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 정말 1-20년 동안 중국 경제의 이 부상에 참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도 우리의 가장 큰 수출국 중에 하나고 정말 그런데 이 중국 경제가 지금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세계 경제는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그새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그 비중이 워낙 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1조 불 조금 넘죠. 1.5조 불 정도 되는데 중국은 벌써 거의 13조 불 가까이 됐고, 미국이 20조 불 정도 됐으니까 참 중국의 그 위력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국이 왜 이런 리스크가 생겼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시진핑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중국 경제의 리스크는 시진핑 리스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이. 여러분, 경제가 계속 발전해서 선진국에 가는 게 모든 나라들의 꿈인데, 여러분, 세계 선진국, 경제 선진국 중에서 민주주의를 이루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국민 소득이 많은 나라는 있지만은 선진국에 나라는 없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조상 덕분에 부자는 됐지만 선진국이 된 예는 없는데 모든 선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걸 이루었어요. 근데 사실 중국이 지난 30-40년 동안 그렇게 큰 경제 성장을 이룬 것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중국이 민주주의냐 그러시겠죠? 중국은 일당 독재 아니냐? 그렇죠. 중국은 일당 독재이지만 일단 그 공산당 내부에서 진짜 민주적인 경쟁과 그 갈등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최적의 사람이 이제 다음 리더가 됐고 그래서 거기는 일당 독재이긴 하지만은 그 당의 총수, 당석이 소위 우리나라 지금 시진핑이 차지하는 그 최고 권력자는 임기가 있었거든요. 10년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민주주의라고 규정하는 정치학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직적 민주주의, 수직적 민주주의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석이한테 임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상 전 인민이 참여하는 정치는 아니지만 공산당 내부에 그 1억이 넘는 그 거대한 집단 간의 내부에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민주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 거기서 소위 민주주의가 가지는 그런 속성들, 경쟁과 비판과 갈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시진핑이 종신이 됐지 않습니까? 종신으로 자신의 그 임기를 바꾸면서 사실상 독재자가 된 거예요. 히틀러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이 선진국이 될 가능성은 이제는 역사적인 사로로 볼 때는 제로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된 것은 또 민주주의 덕분이에요.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위대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그 사람이 만일에 계속했더라면 한국 거꾸라졌을 거예요. 민주주의의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힘들이 나와가지고, 예? 이걸 갖다가 정말 제어하고 갈등하고, 토론하고 경쟁하고 하면서 우리 경제가 서로 비판하면서 수레, 예? 두 바퀴가 같이 가듯이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 시진핑이 종신이 됨으로써 왕이 됨으로 해서 그 아주 심각한 그런 어떤 그 변곡점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시진핑이 위대한 지도자면은 그래도 앞으로 1, 20년은 걱정할 수 있을 텐데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는 경제 발전의 기본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갈 수 있겠는데 불행히도 시진핑은 지금까지 나타난 그걸로 봤을 때 그런 제대로 경제를 이끌 사람이 아니라는 지금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진핑은 시장주의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예. 등소평은 중국을 2%까지 내려갔던 중국을 시장 경제로 만들므로 해서 오늘날의 중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지금 시진핑의 지난 2012년부터니까 지금 한 5, 6년 그걸 보면은 보면은 이 사람이 시장주의자가 아니에요. 시진핑은 경제를 일으키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국영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의 재임 중에 국영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막강해졌어요. 제일 먼저 시진핑이 한 것이 국영기업의 사이즈를 키우라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영기업들을 인수 합병을 시켜가지고 숫자가 반으로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아무래도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막강한 정말 국영기업한테 은행에 돈을 갖다가 퍼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영기업의 생산성이라는 건 우리 뻔하게 알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 중국 경제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거로 봐서 생산성은 민간기업이 국영기업의 3배인데 국가의 중요한 자원은 전부 지금 국영기업 생산성이 제일 낮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40%가 국영기업의 40%가 적자인데 그쪽으로 국가의 자원이 다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 가는 자금 지원이 80%가 줄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 기업 전체에, 중국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면서 경제 성장률이 올해 6%를 넘길까 말까 하는 쪽으로 7, 8% 하다가 지금 6%는 가뿐히 유지해왔던 나라가 지금 6%가 될까 말까 하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고 사람들이 시진핑이 만일에 경쟁을 해야 되는 정부 내에서 권력을 위한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무슨 방법을 모색하고 잘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종신이기 때문에 제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안 할 가능성이 많고 자기의 신념을 지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일부에서는 시진핑이 거대한 국영기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정권이 안전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지금 시장의 자유경쟁, 시장의 원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시진핑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보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진핑이 제대로 이거를 시장 경제를 한다면은 경제 성장률이 2%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우리한테도 지대한 영향이 있고, 그런데 지금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그래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가 그 부담 때문에 활발하게 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걱정들이 지금 세상에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정신 차리고 이 중국 일변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